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의 무게에 대해서 신중함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페미니즘이라고 쓰고 이기주의라고 읽는다입니다. 급진 페미니스트의 대표로 꼽히는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나영 씨는 페미니즘이 저를 인간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고 있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를 계속 환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저한테는 거의 모든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 인터뷰를 통해 병들게 한 자신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살게 한 여성운동 이야기를 하며 페미니즘은 기본 소양이며 필수 교육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간접적이며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미쳤을까요? 요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의 여성의 경우 42.7%가 본인들은 페미니스트라고 답했고 20대 남성들도 10.3% 정도가 본인들이 페미니스트 즉 남패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보편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신문에서 하는 말이어서일까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통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를 외치며 치가하고 싶다, 출세보다 쾌락이라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페미니즘 이후에야 비로소 남자도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했던 남성 페미니스트인 최태섭 문화평론가는 20대 남성이 가부장제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성차별의 이점은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모순된 혹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합니다. 지금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 100% 우리 여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서 모든 것을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나마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책임을 지려 했던 남성들을 가부장제로 여성을 억압한다는 명목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여성의 적이 남성인 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조 속에서 여성만이 이 세상을 바꿀 것만 같이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부장제의 불만을 토로하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최근 들어서 여성 우월주의나 성별 이기주의의 모습을 띠는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적으로 남성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현실에서 메갈리아나 워마드가 벌리고 있는 여성 우월주의적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인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페미니스트 단체 활동가들이 빈곤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가슴 노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사회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대한민국에서 한 여성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 촉구하며 발라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8년 여성단체 회원들은 대낮 도심에서 상의 탈의를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 발라 사진 삭제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옷을 벗습니다. 지난달 임신 초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하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 페미니스트는 낙태죄는 생명보호 목적이 아닌 문란한 여성 처벌법이었다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를 통한 문란한 성문화가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한 낙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병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였지만 임신 말기, 즉 태어나기 직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뱃속에서 다 커버린 아기를 낙태할 시 질속으로 도구를 삽입 후 잔인하게도 절단을 내어 낙태를 실시할 뿐더러 그 과정에서 여성은 많은 합병증에도 시달릴 수 있다는 교육은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식 교육은 앞으로 더 많은 병폐를 불러올 것임을 확실함에도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법으로 올가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대뽀식의 행동을 취해 자신들의 주장과 원리만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현 시점은 이기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성소수자들이 불법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조차도 법으로 강제하여 제한하고 규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 뿐입니다. 단적인 예로 범죄자 인권을 존중한다며 모자이크 처리하는 한국과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미국, 어느 쪽이 더 상식적인 것인가요? 소수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포퓰리즘식 정치 집단의 이상한 사회정의 논리를 우리는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숙자, 직장촌 여성, 전과자 등도 모두 소수자이지만 사회의 갱생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지 그들이 옳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발언이나 생각조차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친 발상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랑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말리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우기진 마세요. 왜 백주대낮에 남자 성인들이 발라로 서울 한복판에 설치우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봐주어야 하는 겁니까? 아님 여성들이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대낮에 발라하는 것을 왜 그냥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 다수를 무시하는 소수의 정의는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현 시점의 페미니즘이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성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극히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성향의 페미니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생, 공영, 공의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의 이익, 즉 여성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배타적인 개인주의로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끝은 바로 기득권 타도를 외쳤던 공산주의자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러한 정치 세력들은 처음에는 남녀의 평등권을 내서 여성들을 꼬드깁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적대 세력인 민주주의 자본 세력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힘있는 자가 절대 권력을 잡고 이후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될 공산이 큽니다. 버닝썬 사태에서 보이듯 힘있고 돈 있는 권력자들은 결코 여성분들의 권익 신장이나 남녀평등 따위엔 관심도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 패널을 거느렸던 빅뱅의 승리, 여성들의 영원한 오빠로 그리고 로망으로 여성들의 흑기사 같았던 그 승리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여성들을 지켜야 했던 그 경찰 총경, 그들은 여성들 앞에서 페미니즘 가면을 쓰고 팬들 앞에서 수많은 하트를 날리며 결국은 여성들을 돈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 남성 여러분, 남녀평등의 시작은
남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 여염을 저장하며 누군가를 적대 세력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은 결코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단지 이를 통해 무언가 이득을 챙기려는 극단적 개인 또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